네, 우리가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 절차를 2장과 3장에서 본격적으로 했죠. 자, 2장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등기 절차를 보았고, 3장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보았어요. 그러면 2장과 3장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저당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자, 이런 것들은요, 다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기입하는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새롭게 기입할 것이고, 이전 등기도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를 기입하게 될 것이고요. 다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됩니다. 또 뭐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이전 등기도 저당권 설정되는 사람을 새롭게 기입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도 양수인의 저당권 그 이전 등기를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요,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기입 등기,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기입 등기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 기입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지. 만약에 이 기입된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등기의 효력 요건으로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했을 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자, 무효인 등기니까 실체관계를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실체관계하고 불부합하게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등기가 잘못된 거죠.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이제 무효가 돼버리겠죠. 무효. 자, 무효인 등기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우리는 등기 보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가 안정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빨리 어떻습니까? 기입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요. 2장과 3장에서는 기입 등기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 제4장에서는요,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그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이것이 제4장이 됩니다. 제4장. 자,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는요,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은 그 모습들에 따라서 그 부합시키는 등기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요, 일부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체관계에 일부가 불부합할 수도 있어요.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등기가 전부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불일치. 자, 그에 따라서 부합시키는 등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처음에 등기를 할 당시에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데, 그 이후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부가 후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등기가 기록할 때부터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변경 등기라고 하고요.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경정 등기. 자, 그러면 이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자,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요, 이 불일치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요. 자, 등기부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부에는 그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되겠죠. 등기 명의.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데 누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등기 명인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등기 명인 권리 이 세 가지가 기록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되고 표제부에 기록될 것이고 등기 명인과 권리는 어떻습니까? 권리에 대한 등기 명인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항나 즉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겠죠.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 또 저당권에 대한 등기 명인에서 갑구나 을구에 이제 등기 명인과 권리가 기록이 되겠죠. 표제부에는 이제 부동산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 자, 이랬을 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부동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부동산이요. X부동산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지목은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과수원으로 바뀌었어요. 과수원으로.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그대로 있어요. 토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부동산 표시 중에서 뭐만 바뀝니까? 지목만 변경이 되는 거죠. 지목만 일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표시만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과수원인데 지금 등기부에는 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빨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일부, 지목이죠. 일부에 대해서만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이요. 처음에 전으로 기록할 때는 적법하게요. 제대로 기입을 했어요. 그러나 후발적으로 과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후발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원래 처음부터 과수원이었는데 처음에 기록을 할 때 처음부터 전으로 잘못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원시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일부가 잘못 기록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어떻습니까?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그 등기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등기 명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원래 등기 명인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갑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갑에 대해서요. 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등기 기록에는요. 서울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부산이라는 거죠. 부산.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람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기입됐는데 이 등기 명인의 일부, 그러니까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닌데 주소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인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불일치한 거죠. 자, 그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거죠. 후발적으로. 원래는 서울, 처음에는 기입할 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됐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원래 주소가 부산이었는데 처음부터 서울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의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권리라는 것은요. 만약에 자,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면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액이 5억이었습니다. 자, 5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갑이요. 이 중에 3억 원을 변제를 했어요. 3억 원을 변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담보채권액이 이제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또는 5억만 빌린 상태에서요. 3억을 또 초과로 더 빌렸습니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8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을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권리,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만 또 증액이라든지 감액을 하게 되는 거죠. 권리는 그대로,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권리의 일부가 되는 그 피담보채권액만 증액이라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권리가 변경되는 거죠. 일부만 변경되는 거죠.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피담보채권액만 증감이 생겼을 때요. 자, 이런 것은 권리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권리의 일부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리가 이렇게 처음에 5억은 제대로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3억을 변제해가지고 2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리의 일부만 후발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자, 그러면 5억에서 2억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원래 2억이었는데요. 5억으로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5억으로 잘못 기재됐으면 2억 원만큼은 유효하지만은 이 5억에 3억 원은 없는 등기가 지금 된 거죠. 없는 그 채권이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권리의 경정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등기 사항에 따라서 일부가 불일치 되는데 이것이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불일치가. 그래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로 나누는데 그 불일치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 등기 명의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 권리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의 종류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의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고요. 또 경정 등기도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등기, 권리의 경정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등기의 종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등기의 종류. 그래서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요. 전부가. 자,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구별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요. 갑이 을한테 5억을, 원래 5억이었습니다. 5억을 3억만 변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억 원으로 저당권을 그대로 남겨놓고 피담보 채권액만 5억 원을 2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될 텐데 5억을 전액을 변제를 했어요. 전액을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 자체가 전부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저당권이 전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자, 후발적으로 처음에는 5억이 맞았는데, 5억을 전부 다 변제하게 되면 후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요, 을에게는 저당권이 없었어요. 5억을 빌려준 적도 없었었는데, 5억 원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된 등기죠.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됐을 때, 즉,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는 변경 경정 등기라고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경 경정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크게 다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등기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요. 이것이 전부 불일치됐다고 해서 이것을 말소를 했습니다. 전부 불일치됐다 해서 말소를 했어요. 근데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것이 적법하게 된 등기였어요.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말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말소 등기가 전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거죠. 전부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소가 된 거죠. 근데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요. 말소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는 것이요. 자, 이럴 때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전부가.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을 앞으로 저당권이 5억이었는데 갑이 을한테 3억 원을 변제한 거예요. 자, 3억 원을 변제했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2억 원으로 변경 등기를 하겠죠. 2억 원으로. 그래서 을에 있는데 이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5억을 2억으로 이렇게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했어요. 2억이 됐다는 거죠. 3억을 변제해서. 그래서 일부를 말소했습니다. 그렇죠.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거죠. 5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억을 변제한 게 아니에요.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죠. 안 갚았는데 일부가 지금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자,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이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 등기라는 게 아닙니다. 말소 등기는 전부가 말소됐을 때 말소 등기라는 거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것은요, 변경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자, 그러면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래요.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것이고요. 일부가 변경 등기 형식으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실체관계에 부합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바다가 돼 버렸어요. 바다가.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 토지고 여기 토지가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다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토지는 어떻습니까? 일부가 바다가 된 거죠. 그러면은 토지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토지는 남아있고 일부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만 멸실됐기 때문에 면적만 바뀌게 되겠죠.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만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 등기.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바다가 됐죠. 전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는 뭐 변경 등기 일부만 실체관계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멸실 등기랍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럴 때는 멸실 등기래요. 자, 멸실 등기를 해서 빨리 등기부를 없애야 되겠죠. 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남아있으면 이것을 서로 사고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건 세상에서 다 멸실됐다 해서 전부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멸실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부가 멸실됐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가 멸실됐다든지 멸실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멸실 등기, 전부가 사라졌다는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죠.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폐쇄를 해가지고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존재하는 물건처럼 거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전부가 멸실됐을 때만 멸실 등기를 합니다.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일부만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전부가 멸실되면 이것도 멸실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존재한 건물. 부존재한 건물이 존재했을 경우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니까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존재 등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멸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를 통해서 빨리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멸실됐다랄지 전부가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지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에 멸실 등기 이 5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제4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5가지를요. 다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등기 명인의 권리를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 사항별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이 등기들을, 자, 이건 개념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불일치가 어떻게 불일치가 되느냐, 불일치의 모습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개념을 정리했고요. 자, 이런 불일치되는 등기는요, 다시 어디다 하는 등기냐,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로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것이고요. 표시에 하는 등기.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있어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있고요. 표시에 대해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등기 명인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등기 명인, 명인에 대한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3가지로 다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등기 사항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요. 보죠.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다시 셋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여러 가지 등기 중에서 자, 제4장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3장은 하나하나 개념과 함께 여기서 거의 다 여기서 집합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부동산 표시에 대한, 지금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뭐냐면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부하는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경정 등기는 표제부여하는 등기가 될 것이고, 또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멸실 등기죠. 세상에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등기가 됐으니까 표제부, 존재하지 않으니까 표제부를 다 말소합니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표제부여하는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방금 우리가 했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의인 표시 요거죠. 등기 명의인의 등기는요.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경정 등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나머지는 다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먼저 보면은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될 것이고요. 또 권리하는 등기가 권리에 대해서 말소 등기. 그러니까 전액을 변제하게 되면 권리를 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리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권리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그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 말소 회복 등기죠. 말소 회복 등기. 이 권리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그러면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또 권리가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또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요. 권리에 관해서 하는 등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건 개념적으로 분리한 것이고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 표시에 표제부여하는 등기와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로 다시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등기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렇게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인데, 이 표제부여하는 등기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표제부의 특징이 있어요.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지,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따로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요. 특히 권리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은 내가 언제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요. 등기 신청 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표제부여하는 등기는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등기를 하라 해서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표제부 등기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형식과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는요. 표제부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나한테 물건을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이 어떤 손해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그때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이 손잡고 함께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라는 게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항상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포락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운 좋죠. 바다가 되기 전에 빨리 물건 팔고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한테 합격해가지고 멸실 등기 하자고 같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멸실 등기를. 그렇죠. 우리가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 등기 의무자가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 등기 권리자가 있었을 때는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 의무자, 어떤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통해서 그 전 소유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등기를 할 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지, 멸실 등기를 할 때,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하고 공동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는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표시번호, 독립된 표시번호를 붙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요. 예컨대. 일해가지고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이었으면요. 전이 과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과손으로 바뀌었을 때 표시가 어떻습니까?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표시번호를 적게 되는데 이때는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 등기는 항상 1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이, 과수원이 다시 또 답으로 바뀐다. 그러면 3 해가지고 답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답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말수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표시, 순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하게 돼요. 주등기. 등기 형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요. 자, 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자,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주소 변경 등기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든지 말든지 그 물건을 나한테 팔았던 사람, 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 등기를 통해서요.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본 사람, 그 전 소유자가 손해보는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등기 명의인이 항상 단독 신청합니다. 누구나 함께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동으로. 자, 그리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요. 이제 갑구나 을구에 하게 될 텐데 만약 보죠. 이일해가지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여기는 서울이에요. 갑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요.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갑, 부산, 이걸 부산으로 고쳐버린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부산,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소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갑구나 을구에는 순위번호를 적는 거죠. 순위번호. 그 순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1번 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만약에 갑구에 하면 좀 그러니까 을구에 한다고 해보죠. 을구에. 자, 이것은 이제 좀 지우고요. 을구에 만약에요. 1번으로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5억을 불려주고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2 해가지고요. 이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또 5억을 빌려줘가지고 근데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자,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부산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 해가지고 이제 A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갔다라고 저당권 등기를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3번이 돼버리잖아요. 2번 밑으로. A라는 사람의 저당권 1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떻습니까? 1번을 유지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의 저당권 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자신의 저당권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 이것이 뭡니까? 부기 등기죠. 1번을 유지하면서 A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뭐 이름을 개명을 했다. 홍길동에서 홍기동으로 개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주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 사람이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그래서 부동산 표제비에 대한 등기는 항상 주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다는 거죠. 둘 다 단독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것은 세 종류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자, 권리의 등기는요, 권리의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동조합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첫 번째로 공통적인 내용으로요. 이거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이렇게 권리의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 그러나 표제부 등기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 등기에 있어서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그 등기를 통해서 신청인, 그 공동 신청을 한 사람 이외에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제3자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 신청에서 등기가 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나 표제부의 등기는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그냥 등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통해서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등기하는 것 뿐이고요. 이름만 바꿨어요. 주소만 바꾼다고 해서 개명을 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권리에 있어서는 말소 등기를 했다든지 뭐 말소 회복 등기를 했다든지 권리 변경 등기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 제3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3자.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렇게 등기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등장하는 내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등기에 있어서요. 이제 그러면은 공동신청이고 항상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권리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권리 그 자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부만 변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에서 A라는 사람이요. 지금 5억인데요. 이것을 3억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2억을 변제해서 3억으로 감액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이 3억으로 감액이 됩니다. 자, 감액이 되면은요, A라는 저당권의 3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1번 저당권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1번으로 이 사람이 B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이해관계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기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1번을 유지하면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감액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3억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요, 밑에 만약에 2순위자로 B가 전세권자가 있었을 때 1번 저당권이 감액이 되니까 전세권자는 유리한 거죠.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것이니까 B라는 사람의 뭐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승낙 같은 거 없어도 감액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억 원을요, 이렇게 8억 원으로 증액을 하면 어떨까요? 자, 8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 X부동산이 시가가 10억이라고 해보죠. 자, 10억이어서 이거 10억으로 경매가 되면은 원래 이 사람이 5억이고 전세권자가 5억이었을 때는 저당권자가 5억 받고 전세권자는 5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기등기 형식으로요, 8억으로 증액을 해버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먼저 8억을 받고 을이라는 사람은 2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원래 5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2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람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사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야만 이렇게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승낙을 안 해주면은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기등기로는 못하고요. 부기등기로 못하고. 자, 그러면은 부기등기로 못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부기등기로 못하고 이 사람은 5억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5억은 이 사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5억은 1순위로 가져가되 증액되는 3억 원은 어떻습니까? B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보다 후순위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3 해가지고 1번 저당권 8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번 저당권이 8억으로 증액.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3억이 증액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예,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피담보채권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손해를 봐버릴 수 있죠.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은.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고 싶으면은 B에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도 상관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러나 B가 승낙을 안 해주면은요, 이 사람은 5억만 우선 면제를 받지, 더해지는 3억 원에 대해서는 B보다 우선 면제를 못 받아야 되겠죠. 증액되는 3억 원은. 그럼 증액되는 3억 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B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B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등기 형식으로 B보다 밑에 2번 밑으로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1의 1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의 1로. 자, 그래서요. 자, 보죠.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랍니다.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밑에. 그러면 지금 부기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증액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해서 이 사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증액을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가 가능하지만 승낙을 안 해주면요.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3억 원은 B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부기등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는요. 부기등기도 가능하지만요. 부기등기 원칙은 부기등기지만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이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이때는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는 때로는 부기등기로 하고 때로는 주등기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기등기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존재하고 승낙이 없으면 이때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물론 처음부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말소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말소등기는요.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기입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등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등기라든지 설정등기를 말소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다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등기 이런 것들이 다 주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회복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말소회복등기는 자, 전부를 말소회복등기하는 경우에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자,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가 주등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요. 자,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에 대한 말소는요.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로 하기 때문에 경정등기나 변경등기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회복등기도 일부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등기의 형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요. 먼저 자 보죠. 그럼 먼저요.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기억을 하시면요. 자, 주등기로 하나씩 보죠. 표제부의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등기명인 표시명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다. 이것을 기적으로 하고요. 기억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주등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 사람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도 가능하다.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권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다. 그러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나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이런 거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모두 부동산 표제부의 등기와 부동산 그 등기 명의인 관련된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권리의 등기만 공동신청이다. 그리고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만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나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기존에 있는 등기사항을 이렇게 변경하라든지 말소라든지요. 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존에 있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때 말소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요. 한 줄로 긋는 것을 우리는 말소하는 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한 줄로 긋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부로 보게 되면은 과수원에서 2에서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긋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이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전 등기 기록은 이렇게 한 줄로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말소하는 표시래요.
그래서 등기 변경, 표시 변경 등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서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로 그어가지고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 기록,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아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했을 때는 기존의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는요,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한 줄로 그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회복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 표시를 하지 않겠죠. 회복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말소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했을 때요. 주등기로. 자, 보죠. 우리가 변경 등기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죠. 자, 1억 원을요.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5억입니다. 5억이고 2번으로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5억으로. 근데 만약에요. 이 전세권자가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해가지고 1에 1 해가지고 부기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1에 1 부기등기해서 8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8억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B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부기등기를 했을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8억을 이거 5억이 남아있을 필요 없죠. 처음부터 8억 원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에는요. 승낙을 안 해줬어요.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억이면은 3 해가지고요. 8억으로 증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억 원이 증액됐다는 거죠. 그럼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B보다 후순위로 받지만 5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B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후순위로 들어가서 독립된 순위번호로 해서 8억으로 증액을 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것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5억은 B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보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들 중에서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는 당연할 것이고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거. 자, 전체적인 등기에 관한 절차입니다. 등기의 형식이죠. 말소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 전체적인 그 등기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334페이지 보시면 변경 등기가 있죠.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에 의해서 개념이 있는데, 개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 이런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요, 동일성이 유지돼요.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이름만 바뀌다 할지 주소만 바뀌어야 돼요. 부동산 표시도 부동산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부동산은 유지되면서 지목만 바뀌다든지 면적만 바뀌어야 됩니다. 또 권리에 있어서도요. 저당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피담보 채권액만 바뀐다든지 이렇게 권리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면서 일부만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는 변경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반가로 3번처럼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등기명의는 3인의 2인의 명의로 변경한다든지 또는 뭐 합병이 이루어졌다든지 상속도 마찬가지죠. 갑이 사망해서 을이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전혀 별개의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 변경 등기라는 게 아니에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아닙니다. 상속과 비슷한 것이 합병이죠. 합병에 있어서도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가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전 등기라는 것이지 변경 등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변경 등기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개념을 우리가 했으니까 자,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요. 자,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가 변경이 됐을 때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명의는 해서 등기 명의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하고요. 표제부의 등기에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로서는 이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의무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때 과태료 관련돼서는 토지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게을리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첨부정보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표제부 등기는 D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D장 등본을 첨부정보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넘기시면 336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죠.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가 된다. 그리고 반가리 2번 보시면은, 자, 말소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하고 권리의 변경 경영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말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은요,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는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자,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는데요.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행정구역이 양촌에서 신공지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의 소재를 직권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양촌리가 신공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 표제부가 바뀌게 되겠죠. 부동산 표시부의 그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또 부동산 표시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등기명인의 주소가 양촌리에서 신공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요.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 없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우리가 등기 절차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직권했을 경우에도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가로 2번에서 지적소관청에 불부합 통지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법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소유자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등기소에 부동산의 그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부합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통지가 오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부합 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3 보시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자, 등기 명의는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 기록에 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셋 중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신청은 항상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등기 명의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첨부 정보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등기 실행은 항상 부기 등기라는 거죠.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그리고 그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야지만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반가로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요. 그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자, 요것은요. 자, 보죠.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요.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 5억을 빌리면서. 자, 그러면은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등기부에는요. 갑의 주소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요. 이것을 서울로 나와 있어요. 서울로. 근데 이 사람이 현재는 어디 살고 있냐면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 살고 있으면은요. 등기명의 표시명의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 1 해가지고 갑의 주소를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자, 등기부에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은 신청서에는 갑이 부산으로 나오게 되겠죠. 갑이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신청서는 부산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청서의 부산과 등기 기록의 서울이 불일치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등기부에도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부산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와 등기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부산으로, 현재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고친 다음에 등기를 A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언제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다른 등기를.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 대해서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요, 등기 명의, 지금 이 사람이 등기부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서는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 주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올 테니까, 등기 기록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요, 갑이 만약에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이전 등기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을을 새롭게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을의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야 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새로 기입되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오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갑도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이 등기부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신청서에 부산으로 나올 것이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갑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주민등록본에 나오잖아요.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요, 등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서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인데, 주민등록 등본을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주민등록 등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등기관이. 이 정도는 그냥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갑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이 가져온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갑이 원래 서울인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갑이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해준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직권에 의한 직권에 의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서만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의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 의무자 주소 변경에다 체크하시고 주소 변경만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의 등기만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또 반가로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는 직권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자, 양가로 5번은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인데요. 만약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요.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중간에요. 대전을 한번 거쳤습니다. 자, 대전을 한번 거쳤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대전도 거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 서울에서 먼저 대전으로 거친 다음에 1에 2한 다음에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렇게 두 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느냐 관련돼서, 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요,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주소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한 거죠. 자, 일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부산이 돼 있으면은 등기부도 그냥 최종 주소지 부산으로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일치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중간 주소지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으로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등기명의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을 때는 중간에 주소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곧바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은요. 건물 멸실 등기고, 반가로 3번은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라는 경우, 그 다음에 건물 멸실 등기라는 경우. 자,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멸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멸실을 할 것이고요. 말소 등기도 전부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굳이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단순한 암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요거 있으니까 잠깐 보고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제 얘가요. 양가 2번 보시면은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권리의 존속기간이랄지, 반가로 2번 보시면 뭐 지상권의 지료, 전세권의 전세금, 임차권의 차임, 저당권의 채권액이 이렇게 증감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양가로 3번 오른쪽에 신청 절차에 있어서 신청이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변경 경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이 될 것이고, 저 반가로 3번 첨부 서면 보시면요, 자, 등기원이 증명정보 가져와야 될 것이고, 계약서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변경 계약서.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원래 피담보 채권이 5억인데요. 이것을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억으로 감액하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증명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증액을 하게 되면 7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할 때는 이제 인감증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된다. 그래서 첨부가 되면 이제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4에 등기의 실행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또 이 사람이 승낙이 있다랄지 또는 처음부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부기등기 영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넘기시면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승낙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주등기.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경정등기 있는데요. 경정등기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알 필요 없고요. 경정등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등기다.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는 변경등기지만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경정등기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요, 이것도 그 양가로 1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요,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게 발견됐을 때, 이때는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나 원시적으로 처음에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에요. 이럴 경우는 자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요, 자신이 잘못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구 수정을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경정등기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경정등기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등기 절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